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이 단열재 면적이 단열재 면적에서 커튼홀 면적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커튼홀이 들어가는 구간을 편집하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한 개 층에서 한 개 층으로 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창고가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의 면적이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단열재라든가 외장지라든가 마감재 같은 경우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걸 따로 이렇게 편집해서 벽을 편집해서 그걸 따줄 필요가 없습니다. 벽을 편집해서 따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벽을 더블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벽 편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벽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면적만큼 따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따주게 되면 면적은 똑같거든요. 아까 35.329로. 근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커튼홀의 기능 중에서 자동으로 내장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벽의 면적을 따지 않고도 그냥 전체 벽 면적을 그려놓고 나서 커튼홀을 들어가게 되면 커튼홀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자동으로 내장이라고 하는 기능을 딱 켜놓으시게 되면 면적이 그만큼 자동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그려야 되는 벽체 중에서도 지금 여기 2층 같은 경우에 자, 2층 같은 경우에 지금 하부 쪽으로 커튼홀이 있지만 우리가 뭐 단열재를 그릴 때 커튼홀 상부부터 여기 슬라브 하단까지 이렇게 전혀 그릴 필요가 없이 그냥 우리는 단열재를 그릴 때 2층 제로부터 3층 제로까지 그리게 되면 알아서 우리가 커튼홀의 자동 내장이라고 기능을 체크를 해놨다라고 하면 나중에 면적이 빠질 거니까 우리는 단열재를 커튼홀 상부부터 슬라브 하단까지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서 그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2층으로 한번 가볼게요. 2층으로. 자, 2층으로 가서 단열재를 그릴 건데 WA 하셔가지고 PF 보드 제가 작업해놨던 거 2층 제로에서부터 3층 제로까지 이렇게 해서 4천에 해당하는 걸 그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각형으로 쭉 한꺼번에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단열재가 제가 분명히 2층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서 3층 제로까지 그려도 불구하고 커튼홀에 대한 자동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면적들이 다 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재들은 굳이 제가 벽 편집을 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내장해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다음 층의 단열재를 그릴 때는 전체 복사하신 다음에 컨트롤 C 하셔가지고 선택한 레벨의 정렬 하셔가지고 3층으로 복사해서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나중에 커튼홀도 작성이 되면 잠시만요. 단열재만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다 같은 게 커튼홀에 지금 자동으로 내장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셔서 컨트롤 C 선택한 레벨의 정렬 2층 3층 이렇게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커튼홀이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같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제가 잠깐만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바로 단열재가 들어갈 거고요. 이거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 잠깐 지울게요. 이렇게 해서 단열재 그려놓고 나중에 여기에 커튼홀을 그려놓게 되면 자동으로 단열재에서 물량이 빠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면 외벽에 대한 부분들은 다 작업이 될 것 같고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쪽 파라페 쪽에도 도면상에 단열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열재를 10층 제로에서부터 시작해서 P1 제로까지 작업을 하시고 여기는 또 따로 끊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단열재를 마찬가지로 층 단위로 작업해 달라고 부탁드렸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벽체에 관련된 부분들은 단열을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작업해야 될 부분들은 천정, 지금 최상층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여기 제가 여러분들하고 작업하기 편하게끔
위쪽만 좀 볼게요.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작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슬라브 하부, 보측면, 보빗면, 보측면 이렇게 해서 슬라브 하부, 벽 측면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작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단열재라든가 나중에 방수 이런 작업할 때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뿜칠 같은 거 할 때 천정에 지하층 상부라든가 최상층 상부 이렇게 단열재 붙이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뭐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리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더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 그거 빨리 그린다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조금 작업을 하면서 조금 익숙해졌던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놓고 작업을 좀 하고요. 이렇게 작업할 때는 꼭 이렇게 모델을 뒤로 뒤집어서 작업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저희 직원들 보니까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러면 먼저 샘플로 저희가 지금 180짜리 아까 바닥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를 층에다가 대충 그려 놓으신 다음에 지금 지금 높이를 대충 맞추시기 어려우시면 보세요. 잠시만요. 지금 제가 처음에 이 최상층의 슬라브 두께를 잘 몰라서 그냥 제가 임의로 뭐 옥상 뭐 500 정도에다가 제가 일단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단열재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슬라브 하단면에 단열재 상부면이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렬로 그럴 때는 여기 슬라브 하단을 가지고 단열재 상부로 맞춰주시면 이렇게 높이가 맞춰질 겁니다. 그래도 높이를 확인해 봤더니 마이너스 150으로 들어와 있네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150으로 들어와져 있으면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CS 유사 작성하셔가지고 CS 유사 작성하셔 아니면 이렇게 높이 값이 맞춰졌으면 기본적으로 얘를 조금 더 갖고 다니기 편하게끔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해서 카피해서 이렇게 놓고 나서 이 부분들을 하나씩 정렬해 주시는 게 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단열재를 한 판 한 판씩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돼도 쭉 전체를 다 그려 나가시면 돼요. 근데 그리실 때 어떤 분 얘기로는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편집하신 다음에 그냥 전체를 이렇게 한꺼번에 그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다 한꺼번에 그려도 이렇게 한꺼번에 다 그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그려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면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려지면 한 스판 단위로 쪼개지는 단위로 제가 그려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해도 뭐 나중에 물량이나 도면이나 그런 것들의 변화는 없습니다. 굳이 기본적으로 한꺼번에 그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금 더 빨리 작업을 하시려면 이게 훨씬 작업이 빠를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한 스판씩 따로 그려달라고 말하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 다음 설명을 위해서 여기는 제가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다 그리고 갈 텐데 웬만하면 따로따로 그려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